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들에게 빵야 전해줄 권쌤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과 진화론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화론은 하나님은 없으며 이 세상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변화되면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진화론이 잘못된 실험과 거짓된 내용을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잘못된 근거인 중간 화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중간 화석에 대해 배우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류대로 완전한 모습의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다는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다 함께 고고고! 쉐마 키즈. 먼저 중간 화석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기린 한 마리가 있어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린이 처음에는 목이 길지 않았던 조상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목이 길어져서 오늘날의 목이 긴 기린이 되었다고 말해요. 진화론의 말대로라면 처음 목의 길이가 짧은 것부터 중간 것, 긴 것까지 다양한 모습들의 동물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동물들이 살았다는 중간 단계의 동물 화석이 많이 있었겠죠? 그것을 중간 화석이라고 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진화론자들이 말하던 중간 단계의 기린이 살았다면 중간 단계의 기린 화석이 많이 발견되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중간 화석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고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어요. 오히려 완성된 형태의 화석들만 발견됐어요. 진화론을 소개한 다윈도 지구상에 존재했던 중간 단계의 화석은 엄청나게 많아야 한다. 하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과학 교과서에 있는 시조새 화석과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단계 화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과학 교과서에서 시조새는 땅에 사는 파충류와 하늘을 나는 새의 중간 단계라고 말해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파충류와 새의 중간 단계인 다양한 시조새 화석이 많이 발견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적은 수만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처음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조새가 날지 못하는 깃털이 있는 공룡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최근 조류학자들의 연구 결과 시조새가 중간 화석이 아니라 완전한 새였다고 밝혀졌어요. 왜냐하면 시조새와 새의 세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공통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깃털의 생김새 때문이에요. 시조새의 깃털은 하늘을 나는 새에서만 발견되는 깃대를 중심으로 비대칭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둘째, 파충류는 아래턱뼈만 움직이지만 시조새는 다른 새처럼 윗턱뼈와 아래턱뼈가 모두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가져요. 마지막으로 시조새의 뇌 구조가 오늘날 날아다니는 새와 같다고 해요. 그래서 시조새는 중간 화석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의 한 종류에 불과한 거예요. 다음으로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인 유인원에 대해 알아볼게요. 진화론은 사람은 원숭이와 침팬지와 같은 조상으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말해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원 화석을 제시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유인원 화석이 발견되지 않자 거짓으로 이 화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것들이 교과서나 책에 사실인 것처럼 나와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1887년 듀보아가 발견한 자바 원인의 화석이에요. 듀보아는 머리뼈의 일부와 허벅지뼈의 화석을 발견하고 이 뼈의 주인이 절반은 원숭이, 절반은 사람인 생명체라고 주장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박물관에 있는 자바 원인 그림은 방금 말한 두 뼈만을 가지고 상상에 의해서 그려낸 것이에요. 게다가 뼈를 발견했을 때 이 두 뼈는 15m나 떨어져 있었고, 같은 시대에 완전한 사람의 머리뼈가 발견된 것을 통해 자바 원인의 화석이 잘못된 것이란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듀보아도 죽기 전에 이것은 긴팔 원숭이다 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 다음 유인원은 네브라스카인이에요. 이것이 네브라스카인의 그림이에요. 네브라스카인은 원숭이처럼 생긴 얼굴에 두 발로 걷는 모습으로 그려졌어요. 그런데 사실 네브라스카인은 어금니 한 개, 그것도 멸종된 돼지의 어금니 한 개로 상상으로 그려진 거예요. 이 외에도 네안데르탈인을 유인원이라고 주장했으나 완전한 사람으로 밝혀졌고, 1924년 루시라고 알려진 유인원도 사실은 침팬지나 원숭이에 불과한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인원 화석은 전부 사람이면 사람, 원숭이면 원숭이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중간 단계는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어요. 1944년 유명한 잡지 타임지에서는 현재로서는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주장은 한낱 상상에 불과하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나 유인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어렵죠? 그래도 잘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진화론의 잘못된 근거인 중간 화석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중간 화석 역시 잘못된 근거였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진화론이 잘못된 것인데 왜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화론은 실험이나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탄이 만들어놓은 거짓된 이론이에요. 휴, 드디어 진화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진화론에 대한 특별편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갈게요. 그럼 빵야! 빵야! 권쌤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빵빵 터지는 말씀을 준비해 올 때까지 우리 실마키즈 친구들은 돌아오는 광생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알았죠?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듀보아가 머리뼈 일부분과 허벅지뼈 한 개를 가지고 절반은 원숭이, 절반은 사람의 모습을 가진 유인원이라고 주장했지만 듀보아가 죽기 전에 긴팔 원숭이였다고 고백한 유인원은 무엇인가요? 자바 원인입니다.